안녕하세요. 오늘 풀어볼 문제는 95학년도 수능 수학 4연계 28번과 30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8번 문제부터 볼까요? 좌표 평면 2의 세점 PQR이 다음 두 조건 가하고 나를 만족시킨대요. 근데 두 점 P와 Q는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그리고 나는 OP 플러스 OQ는 OR이다. 단 O는 원점. 점 P가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단위원 일을 움직일 때 점 R은 어떤 도형으로 움직이는가 라고 해서 단위원을 여기서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단위원을 우선 그려야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단위원을 먼저 그려봅시다. 단위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어떤 원이에요? 그쵸? 단위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1인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원의 기본 성질이죠. 그렇죠? 근데 이 P라고 Q는 이 OP 벡터죠. 반직선이죠. 어떻게 벡터죠. 반직선은 벡터. OP 벡터랑 OQ 벡터는 벡터의 합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것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Y는 X는 어떻게 쓸 수 있어? Y는 X는 이렇게 쓸 수 있게 Y는 X가 되겠네. 그쵸? 그러면은 이 점 P가 그죠? 점 P가 이제 Y는 X 대칭 점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점 Q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겠죠. Y는 X 대칭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하는데 이 P가 움직이는 R도 이렇게 같이 뭐 P가 움직일 때마다 R의 범위 이렇게 되겠죠. 근데 OP 벡터는 어떤 거예요? OP 벡터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OQ 벡터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점 R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은 OP 벡터랑 OQ 벡터의 합이 OR 벡터죠. 그러면 합은 어떻게 구하죠? 벡터 합은 짠짠짠 평행 사변을 그려놓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가 R이 되겠네요. 그죠? Y는 X에 대해 대칭이 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길이도 1이죠? 그죠? 여기 단위 벡터니까 크기니까 원이 1이니까 그쵸? 벡터 크기는 1이 됩니다. 그럼 여기도 1 되고 그러면은 얘가 P가 그러면 어차피 단위원으로 움직이니까 그럼 얘가 같이 Q랑 가장 짧은 때랑 가장 Q하고 가장 길 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가장 길 때는 이렇게 R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R. 길이는 여기 1이고, 여기도 1이죠. 그쵸?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 되니까 어떻게 2가 되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P하고 Q가 합쳐졌을 때, 그쵸? 그러면은, Y는 X 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겠죠. 그쵸? P가 여기에 있으면, 그럼 벡터 합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장 2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2가 되는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고. 2는 좀 더 합보다 더 넓어야 되겠죠? 이거는 둘이 P와 Q가 R이 여기 있을 때가 아니고, 다음에 둘이 같은 선상에 있을 때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그때는 R이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우리가 크기에서는 여기가 되겠지만 두 번째 R은 이 녹색 부분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 P가 여기만 1사분면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바퀴 계속 또 돌죠? 그럼 P가 여기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해보는 거예요. P가 여기 있으면은 어차피 Y는 X의 대칭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 P, Q, R의 벡터는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Y는 X의 대칭이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합이니까 얘는 또 R은 어떻게 돼요? R은 또 뭐 이렇게 평행사변처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R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것도 그러면은 P하고 Q가 합쳐졌을 때 그죠? 합쳐졌을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것도 R이 이런 식으로 오겠죠? 그쵸? 여기도 R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PQR이라고 하는 이 점의 위치는 변화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선분을 이루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선분을 이루게 되겠죠?
벡터 P가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되고, P가 여기 있을 때는 또 이렇게 되고, 그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으니까. 결국 하나의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선분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이 문제를 잘 알고 벡터의 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벡터 합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래서 여기 P가 여기 있을 때랑 가장 짧았을 때 여기, 그죠? 가장 길 때는 여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여기 있었죠? 아까 P가 여기 오게 되면 여기 도착하겠죠? 그쵸? P가 만약에 P가 요쯤에 오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R은 여기 있겠고, 그죠? R이 그래서 한 점이 이렇게 쭉 되는.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P가 여기 있을 경우도, 그쵸?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R은 여기 되는 거죠. 자, 네, 이 3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0번 문제는 사각형 모양의 철판 3장을 구입을 해서, 2장은 원 모양으로 오려서 아랫면과 윗면으로 나머지 한 단 몸통으로 해서 오른쪽 그림 같은 원기둥 모양의 보일러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철판은 사각형 가로 세로 길이를 임의로 정해서 구할 수 있고요. 그죠? 철판의 가격은 1제곱미터당 1만원이에요. 만원이에요. 그죠? 그럼 보일러의 부피가 64 세제곱미터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철판의 구입은 최소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선 철판을 이렇게 한번 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어떻게 되고, 뭐 반지름이 모르니까 이거 X라고 놓는 거죠. 철판의 길이, 철판.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를 뭐 X라고 놓는 거. 원이 이렇게 오래되겠죠? 이렇게 됐어. 이렇게 돼서 이게 철판이 이게 두 개 있다 그랬죠? 밑면하고 윗면 해야 되니까 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저기 이 원기둥에 또 전개도를 한번 그려봅시다. 전개도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원주의 길이랑 같으니까 2파이 x가 되고 높이를 모르니까 뭐 y라고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놓고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철판이 3장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요거 철판, 몸통 철판 해서 3개인데, 자, 우리는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철판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왜? 철판을 철판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니까요. 그러면 이 철판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그쵸? x가 2개니까 가로 길이가 여기 2x죠? 2x니까 여기도 2x가 되죠? 그러면 2x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렇죠? 넓이를, 부피는 우선은 뭐라고 나왔죠? 부피는 우선 구해볼까요? 부피는 파이 제곱 h죠? 그럼 파이 x제곱 h가 y라고 했죠? 이렇게 놓고 이것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64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그렇죠? 요거 x, 요거 y. 그렇죠? 부피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우선은 사각형의 넓이. 그러면은 철판의 넓이는 어떻게 그 3개 철판을 다 둬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선은 요거 2x 니까 2x의 제곱이겠죠? 2x의 제곱자리가 몇 개 있어요? 그쵸? 2개가 있죠. 그쵸? 그리고 요거 몸통 철판은 어떻게 돼? 2파이 xy가 되겠네요. 그쵸? 원주 가로 곱해 세로니까 2파이 xy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에 뭐 잘려나간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남는 부분까지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8x제곱이 되고 얘는 2x 파이 y가 되겠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서 파이 y 값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파이 y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여기서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여기 보면 파이 y 값 있죠, 그쵸? 그러면은 파이 y는 x 제곱분의 64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쵸? 이 부피가 64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8x 제곱에 플러스 2x 곱하기 그다음 뭐죠? x 제곱분의 64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8x제곱 플러스 2x 곱하기 자 x제곱은 60이니까 x 하나 없어지겠네 그쵸? 그러면은 뭐 2하고 차라리 이거 계산하죠. 64에 이것만은 248 128이죠 그쵸? x 없어지니까 x분의 뭐가 돼요? 128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사각형의 넓이 s예요. 철판의 넓이. 그러면은 우리가 x에 대한 변수가 x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sx라는 함수라고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최소 비용을 구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x분의 128 자 이제 최소값을 구하려면 우리가 최소 비용 구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돼요? 그죠? 미분을 해야 됩니다.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얘는 S'X는 16X. 자, 이거 X, 지수가 마이너스 1로 돼 있으니까, 이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자, X제곱분의 128이 됩니다. 그쵸? X의 마이너스 1에, 이거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그쵸? X 마이너스 1이 그대로 내려오죠. 그쵸? 내려오고, X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계산을 해야죠. 통분하면 X제곱분의 16, X제곱 마이너스 128이 되는 거고, 그쵸? 그럼 이거 16으로 묶어내주면 뭐가 나오겠죠, 그쵸? 16으로 묶어주면은, 여기 세제곱입니다. X세제곱, 여기다 X제곱을 여기다 세제곱이 돼야죠.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8이 되죠? 자, 인수분해, 세제곱 마이너스 인수분해니까, 그쵸? 그럼 어떻게 돼? X제곱분의 16. 그쵸? 이건 X 마이너스 2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죠? X제곱 플러스, 어떻게 돼요? 뿌뿌 맞뿌 공식으로 저는 그렇게 헷갈리지 않게 했습니다. 이거는 2의 세제곱은 2x 플러스 4가 되겠네. 그쵸?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자, 미분한 값이 0이 되는 게 우리가 그때 극소값을 갖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보면은 x제곱 얘네들은 항상 0보다 크니까 얘도 항상 0보다 크니까 0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쵸? 그러면 x가 뭐일 때? x가 2일 때 극소값을 갖겠죠. 1차 함수인 거죠. x-2는 이렇게 생겨서 이거죠. 그러면 x가 이렇게 있으면 2일 때 마이너스 플러스 그죠? 극소값. 극소값은 뭐예요? 증가했다가 감소가 되는 거죠. 증가했다가 감소가 되는 거죠. 감소했다가 증가되는 거죠. 그죠? 감소했다가 증가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그쵸? 여기 있으면은 마이너스 했다가 플러스 여기 2에서 뭐가 돼? 감소했다가 여기가 극소값이 되는 겁니다. 극소값이 최소값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뭘 구하면 돼? S2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원래 함수에다가 S 대신에 2를 곱하면 되겠죠? 우리 원래 함수가 뭐라? 8x 제곱이죠, 그쵸? S1은 8 곱하기 4에 플러스 2분의 얼마예요? 128이죠, 그쵸? 그럼 32 플러스 64니까 96이에요. 만원 단위라고 했으니까 최소 비용은 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철판을 그쵸? 철판의 넓이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 그죠? 원의 넓이가 아니고, 그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걸 식으로 넣어서 미분을 하시면은 충분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연계 문제가 모두 자연계 문제까지 95학년도 문제는 다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6년도 문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